네, 최경영의 최강시사 월요일은 경제합시다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식시장이 올해 들어서 빨강빨강. 예. 예,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손실 복구하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예.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변한 건가요? 예, 올해 들어서 세계 주식시장이 참 많이 올랐고요. 특히 우리 코스피도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1%는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오른 이유 보니까요. 작년에 그 세계 경제 금융시장의 하두가 상고였었거든요. 고물가, 고금리, 고달러.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좀 물가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있죠. 여기다 가장 중요한 게 달러 가치가 고점에서 한 10% 떨어졌거든요. 예.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특히 그 이머징 마켓 중국이나 우리나라로 돈이 들어오면서요. 예, 우리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올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예.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요. 계속 침체 예. 이야기, 리세션 이야기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재까지 발표되는 경제 지표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그 경기 침체 우려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예. 근데 지금 미국 4분기 나온 거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침체로 빠질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는 숫자들이 지금 나왔죠. 예.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컨센서스 전문가들은 2.6% 연율이죠. 예. 그렇게 예상했는데 소비가 증가하면서 한 2.9% 정도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4분기 통계고요. 올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블룸버그 컨센서스 최근 보니까 미국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에 2.1%였는데 올해 한 0.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2분기, 3분기에는 미국의 그 대부분의 경제 전망들이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까지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다. 그런데 미국 그 정부 당국 재무부랄지 또 이제 페드죠. 미국 연준은 경기 침체가 아니고 경기 하강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식으로 이제 자꾸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 당국이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 경제가 정부 당국자들은 연착륙한다. 연착륙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예. 그런데 0.3% 성장한다면 사실 경착륙이거든요. 그건 경착륙이다. 예, 미국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비해서 한 2, 3% 정도 밑으로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경착륙인데요. 앞으로 2, 3분기 미국 경제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당장 이번 주에도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거든요. 예, 뭐 발표되나요? 이번 주에 ISM 제조업 지수라고 우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50 이하면은 미국 제조업 경기가 나쁘다. 예, 그런 의미인데 작년 11월부터 계속 50 이하고 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이번에 1월께 발표되는데 1월 거도 한 48 정도로 전문가들이 48.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죠. 예, 우리도 지금 BSI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지난달 거 보니까 68까지 급락해 버렸어요. 우리는 100이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ISM 말씀한 것처럼 50이 기준이고 우리는 100이 기준인데요. 예.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미국 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지표죠. 예. 미국의 연준의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고용 극대화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가는 목표치보다 훨씬 높고 고용은 좋으니까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과연 이번 1월 고용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난 2월 달에는 비농업분에서 고용이 한 22만 3천 개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1월 컨센서스 보니까 한 17만 5천 개. 좀 계속 줄어든다. 예, 줄어든다 이렇게 전망하고 30만 있는데. 개, 20만 개, 지금 17만 개.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 일부 IT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고요. 해고도 많이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일부 제조업마저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미 연준이 또 다음 주 이번 주군요. 그렇죠. 예, 통화정책 FOMC라고 열리거든요. 예, 거기서 금리를 현재까지는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금리 기준금리가 4.25에서 4.50이죠. 예. 그런데 이번에 0.25%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용 동향에 따라 가지고 이 연준 의장이 그렇죠. 또 기자간담회를 하거든요. 예. 여기서 경제 성장, 물가 고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이게 이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을 현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예.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놓고 있는 분들은 고용 동향이 안 좋아서 예. 예, 이게 확 내려간 다음에 실업률도 좀 높아질 가능성이 보여야 예. 그래야 금리 상승을 빨리 멈추고 예.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예. 그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주식 예. 투자자들은? 시장에서는 이미 미국 금리 인하를 미리서 선반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미 달러 가치가 뭐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 달러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작년 10월 달에 114까지 갔었어요. 근데 최근 102로 거의 10% 이상 떨어졌고요. 예. 외환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미국이라는 경제가 4.5% 금리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만간 금리를 인하하면은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10년 국채 수익률이 4.2%까지 올랐던 게 3.5%로 떨어졌어요. 채권 시장 10년 국채 수익률은 미래 경제 성장, 미래 물가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낮아질 것이다. 그런데 예. 연준 위원들은 계속 금리 올리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시장하고 연준 위원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 시간이 지나면은 아마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서 고용도 줄어들고 아마 시장이 옳았다는 거를 나중에는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 모든 기대와 우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선반영이 돼서 지수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포인트 정도 올랐단 말이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더 갈 수 있는가? 한 2,500 정도인데 지금 예.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사실 1월 한 달에 11% 올랐으니까 정말 많이 올랐죠. 예. 가파르게 오른 거거든요. 그렇죠. 11%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 주가가 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예. 명목 GDP로 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거기에 접근해 가는데요. 예. 그거로 보면 장기적으로 지금 적정 주가 한 3,000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좀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다. 있을 그리고 수 있다. 우리 주식이 더 오르냐 여기서 멈추냐는 것은 외국인들의 달려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만 올 1월 지난주까지 약 6조 800억 정도 샀거든요. 6조 8천억. 6조 8천억 많이 샀네. 이게 예. 작년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6초 6천억 연간 팔았어요. 그런데 1월 한 달 작년 판 것보다 다 걷어들어 버렸네요. 더 많이 샀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이 저평가됐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화 환율이 상당히 좀 안정되지 않습니까?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즉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돈이라는 게 눈이 있어 아주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는데요. 그렇죠. 최근 그 세계 주식형 펀드 자금 보니까 작년 11월부터는 미국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 유럽 시장으로 좀 들어가고 이머징에서도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 한국, 대만 이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나마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그래도 안정적이고 수익도 좀 낼 수 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26%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2020년에는 31%까지 갔어요. 그랬군요. 지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많이 낮아졌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올해는 이제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계속 사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자주 보시는 우리 코스피 지수와 가장 연동이 된다는 일평균 수출 금액 같은 경우는 그 올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또 내일 모레 2월 1일 날 1월 수출입 통계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황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거의 10% 정도 감소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문제는 그 수출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소하는 수출에 비해서도 주가가
저평가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과다하게 떨어져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일평균 수출하고 주가하고 관계를 많이 보는데요. 예. 뭐 2020년 6월 뭐 이때는 2021년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래 수출도 좋아졌는데 주가가 예. 지나치게 많이 올랐는데 예, 지금은 주가가 많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가 그것보다도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 그 수출의 핵심이 거의 20% 중국 수출도 뭐 다 반도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반도체 향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근에 사실 삼성전자도 꽤 올랐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작년 말에 비해서 한 17%는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한 달 사이 17% 올랐으니까 물론 많이 낮아진 수준에서 올랐기 때문에 뭐 수준 자체는 높지 않지만 상승률로 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느낀 거는 예, 주가는 그 모든 경기에 선행하더라. 그러니까 진짜 올해 선행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저 4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고 상반기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영업이익도 뭐 1년에 뭐 3, 40조밖에 안 난다는 거는 예. 삼성전자로서는 치욕적인 숫자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봤을 예. 때는 정말.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작년과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5천억이라고 발표한 날부터 13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최저치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익은 많이 반영해버렸다. 그리고 2024년을 보고 지금 달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삼성전자 주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앞으로 경기를 예고해주는 선행주 순환변동치라고 있거든요. 이게 그 2021년 6월을 정점으로 치고 경기 나빠지고 삼성전자 주가도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 주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데요. 뭐 제가 예측해 보니까 뭐 아마 1, 4분기 후반, 2, 4분기 초반에 선행지수 저점, 순환변동 저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후를 본다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보면 지금처럼 경기가 바닥인지 어쩐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예, 언제 그렇습니다.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오히려 경기 순환주로 가는 게 역발상 투자로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보면 뭐 삼성전자 주가 올랐고 그 2차 전지 뭐 이런 것 많이 올랐고 예, 최근에 현대차 주가도 그렇게 못 오르더니 최근에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이 더 나올 수가 있겠네요. 예, 경기 민감주고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7조 가까이 샀는데 뭐를 살 것인가.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같은 이런 주식들이 올해 많이 올랐었습니다. 결국 외국인이 올해 사는 주식이 올해는 안정적으로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예. 근데 최근까지는 고객의 탁금도 45조 안팎으로 많이 줄어들었고요. 60 몇 조까지 갔었죠. 한때 70조가 넘었습니다. 일시적이었지만. 예, 그리고 주식형 펀드도 95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21년 말에 23%였어요. 근데 작년 4분기 데이터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3분기 보니까 20%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네. 예, 아직까지는 개인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가격, 그 개인의 자산이 대부분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또 주식시장으로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잘. 돈이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행 금리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은행에 예금할 때 5% 금리를 줬는데요. 지금 5% 되는데 없고 거의 다 3%대 후반이거든요. 그렇죠. 은행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동안 은행으로 돈이 정말 많이 몰렸거든요. 그랬죠. 일부가 주식시장을 조금 기웃거릴 것은 같습니다. 노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경제합시다. 전철호 님이 제가 산 것만 떨어지는 마법의 주식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합시다를 자주 들으시면 힌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영익 교수님 말을 잘 들으세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